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지금 부동산에 가서 급매 나오면 연락 달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현재 부동산 시장과 매칭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부동산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궁금해 하셔서 그것도 쉽게 정리를 드릴게요. 3.19 부동산 대책이 시작된 지 거의 2개월이 다 돼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폭 확대하는 것이 3.19 대책의 핵심이었죠. 자, 근데 저희가 이 대책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대책은 유통기한이 있다고. 보통 1에서 3개월 정도인데 벌써 2개월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거래량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자, 수도권의 일정 수준의 아파트 매물이 나옵니다. 이 매물 대비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냐 줄어드냐에 따라서 상승, 보합, 하락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5월 아파트 거래량 살펴봤더니 517건으로 4월 추세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지금 4월 아파트 거래량은 3월 대비 무려 44% 감소한 5,000건대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20% 정도 증가한다면 5월 거래량은 6,000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6,000건이면요, 좀 많은 편에 속하고 집값이 상승하는 흐름에 들어가는 거래량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생각을 바꾼 사람들이 하나, 둘,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월보다 6월 거래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초보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부동산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우신가 봐요. 자, 왜냐면은 이게 초보자로 안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초보자로 보이면 비싼 매물만 추천할까봐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급매 나오면 연락 주세요라는 겁니다. 열심히 브리핑 듣고 나서 나중에 급매 나오면 연락 달라고 그러고 나가버려요. 자, 근데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입지입니다. 이 입지는 출퇴근 시간과 교육 등으로 결정이 되죠. 추가로 이제 그 지역에 신축 아파트나 대단지 아파트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냐도 입지를 결정하는 요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외에 중요한 게 또 무엇이 있을까요?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입지를 선택해도요, 이 타이밍에 울고 웃게 돼 있어요. 현재 부동산 시장 타이밍은 어떨까요? 요즘 날씨 어떤지 아세요? 5월 들어서면서 좀 5월 초에 약간 추운 듯 했지만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날씨가 더워질수록 시장은 뜨거워진다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년 내내 기준금리가 올라갔던 해 말고는 대부분 이런 공식을 따라가요. 자, 날씨가 추우면 집값 떨어지나요? 네, 날씨가 추울 때 시장도 보통 위축이 되죠. 겨울에 시장이 위축되고 급매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단합니다.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전세 만기는 겨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녀들 학년도 끝나고요. 자, 또한 겨울에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도 많습니다. 자, 많은 세입자들이 내 집으로 들어가는 시기라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갈아타는 실소자하고 갭 투자자들의 한정된 처분이 겨울에 몰려 있다는 점. 그럼 갈아타는 사람들은 기존 주택 처분하고 옮겨갈 것이고 갭 투자자들이 처분하게 되면은 당연히 매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전세 만기가 집중됐다는 건 전세 매물이 늘어난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겨울엔 보통 전세 약세, 매매 가격 약세가 일반적이에요. 자, 이렇게 약세를 띄고 나서 봄과 여름을 거치면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요. 이 수요가 늘어날수록 상승세가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게 돼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매물이 줄어듭니다.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일정한데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남아있는 매물, 이거에 다 파는 매물일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진짜 팔려는 급한 사람들은 겨울과 초봄에 처분을 완료하고요. 남아있는 매물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 팔면 팔까 말까 고민하는 매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매물 특징이 뭐냐? 실제 산다고 매수콜이 오잖아요. 걷어들이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은요, 이런 식으로
매물이 많이 줄어드는 시점, 특히 상급지 같은 경우는 매물이 진짜 적고요. 중급지도 거래 가능한 매물, 솔직히 거래가 될 만한 가격의 매물은 굉장히 적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급매가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하잖아요.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좋은 결과 나올 수 없겠죠. 왜냐면은 급매가 나오면 연락 달라는 뜻은요, 지금 가격은 싫고 떨어지면 사겠지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공인중개업소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매도자들이 올릴 생각만 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싼 가격을 제시하면 거둬들인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매수자한테 관심이 갈까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말하면 대부분 연락을 못 받게 됩니다. 자, 이런 말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언제예요? 최소 2개월 정도 거래가 끊긴 상태에서 매도자가 기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도자가 좀 약간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럴 때 급매가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하는 거지. 지금처럼 거래가 다시 증가하는 타이밍이고 겨울과 다르게 거래량 자체도 많은 상황에서는 이런 말이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집사라고 강요하는 사람? 뭐 그런 공인중개업소도 있고 아마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인중개사는 내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찾아주는 사람이라고, 자, 이렇게 해석하면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처음 공인중개업소에 가면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아까 공인중개사는 내 집을,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찾아주는 사람한테 뭘 제공해야 돼요? 나의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자, 그래서 예산을 공개해야 됩니다. 내가 현재 돈을 얼마 갖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활용할 것이다. 두 번째, 나는 어떤 평형을 보고 있다. 여기에 나는 이때 입주가 가능한 집을 찾고 있다.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나만의 조건 등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나는 남동향이 좋다, 남서향이 좋다, 남향만 찾고 있다. 아닙니다. 난 로얄동만 찾고 있다. 비로얄동도 전망이 좋으면 괜찮다. 판사형, 타워형 이런 조건 등도 말씀을 하시면 좋다는 거죠.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럼 가격 절충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지금 뭐 나머지 네이버 매물에서 5천만 원 갖고 1억 갖고 이게 쉽지 않다는 건 다 잘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미세 조정만 가능한 상태더라. 그래서 그렇게 미세 조정이 가능해도 내가 납득할 매물만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공인중개사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거? 첫 번째, 내가 사고 싶다는 의지. 아, 이 집 진짜 마음에 든다. 여기 괜찮다. 여기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부족한 자금에 대한 어필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충분히 돈이 있는데 그냥 깎고 싶어서 그냥 깎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이런 뉘앙스로 제시하지 마시고요. 돈이 부족해서 못 산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나면요. 공인중개사가 믿음을 가지고 절충에 나설 겁니다. 적극적으로. 자, 그래서 가격 절충은요. 여러분들은 뭐 집 부동산 들어가자마자 막 절충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래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것이 지금 절충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조언을 또 드리면요. 자, 내 집만 원에 나선다는 생각이 막 신나가지고 와, 철저하게 공부하고 사야지 손품으로 막 10개에서 20개 아파트 후보지를 선정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아파트 단지 임장 다 끝나잖아요. 그럼 집값은 이미 다 올라 있다는 겁니다. 집이란 게 한번 올라버리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왜? 머릿속에 옛날 가격이 기억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 매수 과정은요, 길면 안 돼요. 되게 짧은 과정에서 후딱 결정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보지를 3개에서 4개 수준으로 압축을 하시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압축하셔서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자, 충분히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지에서 답이 없으면 그때 이제 후보지를 추가로 늘려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청약이 아니라 기존 주택 매수하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영상으로 제작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